대사관 인터뷰를 짧게 답변을 해야 된다. 한번 거절되면 3달 뒤에 봐야 된다더라. 어떤 요일에 몇 시에 보면 승인율이 높아진다더라. 대부분 속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은 박총명 외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사관 인터뷰를 보러 가시기 전에 꼭 숙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사관 인터뷰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학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출장을 가셔야 된다든지 사업을 준비해 오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도 하시면서 임하실 텐데요. 내일 당장 인터뷰를 보러 가신다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라 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 대해서는 속설들이 많습니다. 인터뷰를 가시면은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들으셔가지고 영사 앞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도 yes, no 정도로 답변을 하시거나 굉장히 짧게 답변을 하셔서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으시고 또 대사관 인터뷰가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별거 있겠냐라는 식으로 가셔서 정말 하셔서는 안 되는 얘기를 편하게 하셨다가 거절되셔서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거절되시고 대사관 인터뷰를 한번 거절되면 3달 뒤에 봐야 된다더라 아니면 6개월 뒤에 봐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재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대사관 인터뷰를 어떤 요일에 보면 좋다더라 혹은 몇 시에 보면 승인율이 높아진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시고 인터뷰 예약부터 굉장히 많은 신경을 기울이시는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대부분 속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사들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시려고 하는 비자에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합당한 대답을 하신다면 비자가 승인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숙지하셔서 인터뷰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민법 214B 조항을 극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줄 만한 얘기들을 너무 편하게 하셨다가 괜히 오해를 받으시고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민법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민법 214B 조항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는 부분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님 앞에서 인터뷰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학생 비자라고 예를 들면은 큰 금액을 들여서 미국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가는데 왜 나를 의심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 영사님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터뷰 보시는 모든 분들에서 이민법이 이미 거절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떼시려면은 나는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재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반증을 해내고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사님과 인터뷰를 볼 때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취직도 할 거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사님에게 비자를 거절받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이민법상 가정이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공부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할 거고 지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의심이 강화될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영사님께서는 아마 비자를 거절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이민하려는 의도가 내비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조심하셔서 말을 삼가하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비이민 비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사관에서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아시고 내가 출장 간다, 학교에서 스터디 하러 간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시고 영사님이 질문을 이어가시도록 기다리시거나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사실은 내가 DS-160이라는 서류에 뭐라고 작성을 했건 영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터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인터뷰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고요. 이때는 필요한 얘기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14B 조항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성을 가지고 방문 목적을 말씀하셔야 영사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설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케이스 중에 학생 비자를 짧은 기간에 2번 거절받으시고 저에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거의 8년을 체류하시면서 학점이 좀 안 좋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면 영사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을 떠나서 안 그래도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민법상 가정인데 그것을 강화할 만한 상황이 생긴 거죠. 왜냐면 학생 비자는 보통 4년, 5년이면 끝나는데 이분은 8년을 체류를 하셨던 거고 거기에다가 학점까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분은 학생 비자로서 나가서 목적 그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서 적을 걸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불법적으로 취업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체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자가 거절되겠죠. 그래서 재신청을 저와 할 때는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앞으로 졸업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전공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번이 짧은 시간에 거절됐지만 비자가 승인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사님이 이분은 정말로 미국의 이 비자 목적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필수적으로 준비해 가셔야 될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보실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지 그러면서 가볍게 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비자가 거절될 수가 있고 한 번 거절된 케이스는 다시 극복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인터뷰할 때 승인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필수적인 서류들은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인터뷰에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 필수 서류라고 해서 정형화된 어떤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사님들에게 서류를 준비해서 가실 때는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그 자리에서 요청이 되는 서류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하게는 내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 중에 유명 언론사의 기자셨는데 J1 인터뷰를 보시고 당연히 승인되실 줄 알았지만 앞서 선배들도 당연히 어렵지 않게 승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거절인 그린레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요. 그때 상황들을 전달을 받았을 때 의심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같은 회사의 동료 선배님들도 해당 J1 비자로 미국에서 연수를 잘 마치셨던 사례들도 있었고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도 받으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뽑혀서 연수를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비자가 거절될 상황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인터뷰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영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보시면서 의심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비자를 일시적으로는 거절하시고 그린레터를 주시면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서 도움을 드렸던 것은 J1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는 잘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기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 발전시켜서 기자로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꼭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자료를 잘 준비를 하는 것들을 도와드렸고요. 서류를 접수하시고 거의 이틀 만에 비자가 무리 없이 승인되시고 함께 가시는 아내분도 J2 비자를 잘 받게 되셨습니다. 네, 지금 사례처럼 영사님들에게 제출하실 서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서 영사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짧은 찰나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가신다면은 비자 인터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로 비자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될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신다면은 비자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고요. 모두 비자 승인 받으셔서 미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시고 원하시는 바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